내년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운이 없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함께 일어나면요. 전 세계는 엄청난 금융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 부동산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부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달러를 매수하세요라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렸었죠. 2021년 이후에는 미국이 1980년대 이후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해외에 있는 물건을 사오는 그런 전략에서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 안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미국 망한다, 달러 망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악플을 많이 다셨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가 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국가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고 전 세계 기축 통화인 엔화가 앞으로 달러, 유로와 함께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2025년 정책금리 수준을 전망한 것으로 일본 경제연구센터 자료입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가 0.25%예요. 1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0.75%에서 1%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해요. 한 내년에 2번에서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맞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생각나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자금이 발빠르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무섭지만요. 일본의 금리 인상도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저금리를 고려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는 향후에 지속은 되겠지만은 올해와 같은 투기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급증과 급격한 청산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일 거라고 합니다. 내용만 보면은 다행이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리는 내년에 인하한다고 하고 있고 일본의 금리는 오른다고 하니까 환율의 문제로 인해서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추이를 보면은 실업률은 2020년 이전보다 조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용률을 보면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본의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2013년 아베의 세계 화살 이후에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이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상승률 조절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쪽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치명적인 이슈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좋아지는 거고요. 일본 주식에 투자하실 수 있으면은 저는 투자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1980년대 말 있었던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버블을 붕괴시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에서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4%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디플레이션이던 일본의 경제가 이제 서서히 회복,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물가 지수 추이를 보면은 2022년 이후에 물가가 오르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거고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제로금리, 저금리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해외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하던 그런 투자과 기업들이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돈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는 거고 다르게 생각하면요. 일본의 엔화 가치는 앞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엔화 투자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 곡선을 보면은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게 정배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선인 2024년 12월 20일 수익률 곡선이 가장 높죠. 이 말은 일본이 예상하던 금리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 일본의 경제가 그만큼 좋다,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30년간 누워있던 일본이 드디어
깨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문제로 연쇄적인 부동산 상황이 오겠지만은 일본도 과연 그럴까요?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가계부채가 높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산과 부채를 보면은 대출이 증가했는 것에 비해서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죠. 이 자료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자 수익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는 추후에 소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인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일본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은 20년 전에 한 3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은 이자 비용으로 정말 많은 돈이 나갔다는 건데 지금은 9배로 상승했죠. 이 의미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도 기업들이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낮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은 20년 전에 42%에서 최근에 33% 수준으로 점점점 더 하락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기업 차입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말이죠. 일본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는 거고, 반대로 일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3, 4년 전에 미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팍스 아메리카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었죠. 이제 미국과 함께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운이 없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함께 일어나면요, 전 세계는 엄청난 금융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부채 비율을 줄이시고요,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해지 상품을 꼭 좀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또 무거운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